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천문연구원 우주위험감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명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소행성 탐사라는 주제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최근에 작사, 일본 우주항공우주개발기구에서 하야부사2라고 하는 그런 임무를 통해서 소행성에 탐사를 한 류구라고 하는 소행성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소행성의 탐사는 일본, 그리고 미국, 나사, 유럽우주국 등을 통해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음 화면은 작년 4월에 과학동화에 나온 그런 화면을 제가 캡처해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최근에 소행성에 우주 미션들을 많이 보내는 그런 계획들이 굉장히 많이 실현화되고 또한 진행 중인 것들도 있어서 바야흐로 지금이 소행성 탐사의 전성시대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는 그 오시리스 렉스라고 하는 나사의 미션인데요. 이 미션 같은 경우는 한 500m 정도 되는 소행성에 도착해서 촬영하고 샘플을 가져오는 그러한 임무고요. 두 번째, 그 아래에 있는 앞서 제가 설명드린 하야부사2 같은 경우는 한 1km 정도 되는 류구라는 소행성에 가서 또한 마찬가지로 샘플을 가져오고, 작사의 다음번 미션인 데스티니 플러스라고 하는 미션은 파이톤이라고 하는 소행성에 탐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사의 그런 디스커버리 미션이 있는데요. 니어라던가 아니면 달 탐사, 그리고 화성의 패스파인더 같은 그러한 과거 미션들이 바로 디스커버리급 미션들이었습니다. 내년도에 발사를 예정으로 한 디스커버리 13번, 그리고 후년도에 발사를 예정으로 한 디스커버리 14번, 모두 다 소행성으로 가는 우주선에 임무를 부여를 했는데요. 이렇게 연속적으로 소행성에 2번 연속으로 디스커버리 미션이 가는 것은 최초의 사례일 정도로 최근 소행성의 탐사의 소행성 임무 탐사는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루시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미션입니다. 우측 상단에 목성이 보이시죠? 그 목성과 궤도 공명을 이루는 라그랑지안 포인트에 있는 그 목성형 트로이안 소행성으로 가는 미션입니다. 바로 이러한 미션에 이름을 루시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는데요. 루시는 최초의 직립 보행을 한 인류의 화석의 명칭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이 처음에 발굴했던 그런 모습인데요. 이 모습 그대로 바로 루시 왼쪽 상단의 로고의 그 화석의 그러한 뼈의 모양이 그대로 형상화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모습을 찾고 생명체의 기원을 찾고 태양계의 기원을 찾겠다라는 것이 바로 루시라는 소행성 탐사 임무의 목적이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나사의 디스커버리 14번, 내후년도에 발사 예정인 이 소행성의 이름은 사이키라고 하는 철질로 이루어진 소행성으로 보내는 또한 최초의 우주 탐사 임무입니다. 이렇게 우리 지구 근처에는, 그리고 화성과 목성 사이에는 수십만 개의 소행성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소행성 탐사 임무는 지구에서 출발해서 그리고 다른 행성으로 가는데 굉장히 많은 연료가 소모되고, 또한 그 행성에 도착할 때쯤 해서 또 다시 속도를 줄이는 등의 연료 소비 측면에서 행성 임무와는 달리 굉장히 효율적인 그러한 임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구 근처에는 이렇게 수만 개의 빨간색 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근지구 소행성이라는 것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근지구 소행성들은 지구 궤도와 굉장히 비슷한 궤도 혹은 지구 궤도와 교차하는 그러한 궤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 출발하더라도 굉장히 적은 에너지, 적은 연료만 가지고도 이 소행성에 쉽고 효율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35년 소행성으로부터 샘플을 채취해서 오겠다라는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이 바로 이렇게 소행성 착륙 미션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소행성 탐사 임무를 위해서 지금 천문연구원에서는 기획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소개시켜 드릴 소행성 임무는 바로 작사의 하야부사2라고 하는 류구라고 하는 소행성에 도착해서 사진을 촬영하고 거기로부터 샘플을 가지고 오는 그러한 임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류구라고 하는 소행성은 이전 미션이었던 하야부사1이 S타입, 실리케이트, 석질 운석, 석질 소행성이었던 반면에 이 류구는 C타입 소행성으로 카보네이셔스, 탄소질 소행성입니다. 조금 더 생명체와 연관이 깊은 그러한 소행성인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 류구라고 하는 소행성의 자전주기, 바로 7.625라는 소행성은 지난 2013년도에 저와 천문연구원 공동연구진에 의해서 자전주기가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소행성의 우주 미션을 처음 보냈을 때 우리는 이 류구라고 하는 그 이름과 정말 잘 맞는 소행성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류구는 사실 한자어로는 용궁, 일본의 그런 전래동화에서 명칭을 따온 그런 이름인데요. 처음에 소행성을 탐사선이 바로 직접 갈 때 소행성을 찾고 디텍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 별들의 위치를 이용해서 상대적으로 궤도를 결정해서 소행성의 궤도로 접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소행성이 탐사선의 카메라, 내비게이션 카메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의 모습이 왼쪽 상단에 그런 희미하게 보이는 류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아래쪽에 있는 이미지와 같이 소행성에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류구가 점점 뚜렷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커다랗게 보이는 다이아몬드처럼 생긴 그 류구라고 하는 소행성은 탐사선 하야부사2가 류구 상공으로부터 20km 떨어진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움푹 들어간 그런 충돌구가 보이기도 하고 약간 표면이 거칠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류구 소행성의 가장 큰 특성인데요.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하야부사2가 소행성에 다가가면서 이 소행성을 사진 촬영하고 샘플을 리턴하기 전에 했던 일이 바로 조그만한 착륙선 하나를 소행성에 착륙시키는 거였습니다. 그 착륙선의 이름은 미네르바 2A21이라는 착륙선이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왼쪽 상단에 홈 포지션 20km 되는 위치로부터 탐사선이 조금씩 하강을 시작을 해서 미네르바 21이라고 하는 조그만 미니 랜더를 소행성 표면에 착륙시키는 그러한 과정을 나타낸 그림인데요. 다음 사진은 그 탐사선이 소행성 하야부사2 모선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면서 그 모선을 촬영을 한 모습입니다. 가운데 상단에 그 하야부사2 우주선의 태양 패널, 태양 전지판을 볼 수가 있고 이제 회전을 하면서 류구라고 하는 착륙지를 또한 촬영을 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미네르바 21이 소행성 류구에 안착을 하고 최초로 작사 팀에 보내져 있는 사진입니다. 사실 저도 앞서 설명드렸던 그러한 과학 임무팀에
하야부사 2 팀에 함께 참여를 하고 있어서 이 이메일도 바로 같이 받아보게 되었는데요. 이 사진을 받자마자 모든 하야부사 2 관계자들이 놀란 것은 정말 바닷속 용궁처럼 생겼구나 라고 놀란 것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참 잘 지었구나 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였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류구의 표면을 이렇게 가까이 들여다봤을 때 굉장히 놀란 것은 보시는 것처럼 표면이 매우 거칠고 그리고 작거나 큰 자갈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요. 또 혹은 이렇게 때로는 커다란 바위 덩어리가 보이기도 하고요. 그 탐사선이 정확하게 안착을 해서 소행성 표면을 촬영을 했는데 소행성도 지구와 마찬가지로 자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태양빛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놀란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그러니까 하야부사 2 이전까지 인류가 소행성을 방문해서 촬영한 사진들을 보시면 대부분 다 소행성들의 표면이 매끈하게 이렇게 보이는 모습을 지금까지는 알고 있었는데요. 이처럼 표면이 보이는 류구라고 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놀라움을 안겨주었고, 뿐만 아니라 소행성들을 하나하나 탐사를 하고 직접 방문해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우리가 소행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단 한 가지 방법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탐사선을 착륙시키기도 하고 사진을 촬영하기도 한 하야부사 2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터치다운을 해서 그곳으로부터 샘플을 가져오는 일이었는데요. 샘플 채취 방식은 보시는 오른쪽 사진과 같이 길다랗게 생긴 그런 갈고리 모양의 혼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표면의 토양을 직접 채취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러한 채취 방식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던 것이 바로 탐사선 스페이스 크래프트의 안전인데요. 하야부사 2 탐사선이 양쪽 태양 전지판을 모두 폈을 때 그 크기가 약 6m 정도 되는데 처음에 표면이 매끈할 것이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어느 지역이든 착륙해도 안전할 것이라고 예측했던 거랑 달리 실제로 류구에 들어가서 류구에 도착해서 보니 너무 이러한 표면이 거칠고 중간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커다란 암석 덩어리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었던 거죠. 이는 탐사선이 착륙할 때 탐사선의 태양 전지판이라던가 탐사선의 본체가 충돌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에 봉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확한 착륙지 선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된 착륙지가 바로 이곳이고요. 보라색 원으로 표시된 곳이고요. 정확하게 보시는 화면처럼 탐사선은 그 위치에 착륙을 해서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착륙하기 바로 직전에 하야부사 2 스페이스크래프트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점점 소행성과 소행성 표면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고요. 굉장히 정확한 내비게이션 그리고 컨트롤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터치다운을 하는 순간 굉장히 많은 파편들이 소행성 표면으로부터 분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만 보더라도 하야부사 2 탐사선은 굉장히 많은 양의 표면 물질을 가지고 지구로 귀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진을 이 사진은 이제 바로 터치다운 한 이후에 다시 탐사선이 상승해서 촬영한 모습입니다. 가운데 왼쪽쯤에 보이는 것이 바로 탐사선의 그림자 모습이고요. 가운데 부분에 보이는 약간 불로 그을린 듯한 그러한 모습이 바로 탐사선이 실제로 착륙했던 그러한 위치입니다. 이 샘플 리턴, 터치다운 앤 샘플 리턴 미션은 굉장히 고난이도 임무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영상을 얻고 탐사선이 안전하다라는 신호를 받은 작사의 하야부사 2 임무 멤버들은 바로 이런 것처럼
환호성을 지르고 마치 나사에서 혹은 이사에서 미션에 성공했을 때 그러한 분위기로, 축하의 분위기로 연출이 됐습니다. 2030년대에 우리나라도 소행성 탐사를 성공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서 함께 축하하고 저와 함께 그러한 격려하는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임무는 바로 표면을 한번 총처럼 생긴 임팩터를 가지고 표면에 인공 충돌구를 만들어서 아직까지 우주 환경에 노출되지 않는 소행성 속 물질을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역시 굉장히 고난이도의 그러한 임무였는데요. 성공적으로 임팩터를 통해서 인공 충돌구를 만들었고 여기에 터치다운 역시 정확하게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였습니다. 하야부사 2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임무를 다 마치고 류구로부터 떠나서 지구로 귀환하고 있는데요. 올해 2020년 12월 달에 바로 이제 그 샘플 귀환체를 지구에 착륙시키고 다른 소행성으로 떠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이상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